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해가 시작이 되고 지금 시간이 빠르게 지나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은 참 빠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미세먼지 굉장히 또 큰데 지금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뭐 배기가스 스모그 현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 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지금 벗어야 되느냐,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역할도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황사,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일단 증시는 좀 진정세를 보이긴 했는데 끝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약발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정유력 얼마나 싸길래 OECD 국가 중 두 번째다. 그래서 1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13.1원 에너지 다소비 저율 구조 개선해야 된다. 지금 이런 대목인데요. 금년도에 일단 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기료, 수도세 이런 대목이고요.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데는 튀르기예. 그래서 지금 96.6달러 그리고 한국 정유료는 180달러에 OECD 평균이 180달러인데 60%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비싼 건 독일 380달러.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에너지 없는데 지금 원전 폐기한다라는 부분들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지금 프랑스로부터 이거를 좀 받아오겠다. 지금 요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탈원전을 해서 이거를 지금 무사하게 잘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덴마크는 340달러, 벨기에는 338달러.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제일 싼 데가 100달러가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높은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바게트도 못 만든다, 이제 문 닫는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호주도 212달러. 그래서 싼 편인 미국과 캐나다는 137달러, 124달러. 이 나라는 지금 어찌됐거나 석유하고 셰일가스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공장 넘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 나왔죠.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 그래서 산업용도 115.5달러가 평균인데 상당히 지금 밑에 있고 영국은 187달러. 독일도 일본도 지금 이제 기업이 공장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72달러. 그래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8위, 효율은 유럽 주요국 절반이다.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금 요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정책,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지금 빠르게 옮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위협, 북한의 도발 같이 지금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북에서 이제 도발 수위를 올리겠다. 지금 이런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북은 뭐 어찌됐거나 자존심밖에 없죠. 그래서 자극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대목인데 윤석열 정부도 막고만 있지 않겠다. 드론을 용산까지 날렸어. 그러면 우리도 평양에 이제 드론 날려야 되겠죠.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국제관계 안보, 근데 대북 정책, 그 대러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독재 국가, 민주주의 간의 싸움, 굉장히 또 크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국방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군부대 이제 드론, 이제 창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병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의 여파로 앞으로 인원 모집도 안 될 텐데 이제 로봇 부대를 이제 빠르게 양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군복무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럼 모병제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 직업군인은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죠. 이제 어떠한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국제적인 관계 안보, 지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대목이고요. 서울도 갭 투자 가능. 2년 안 살아도 12억까지 양도세 영원. 그러면 지금 노도광 이런 지역들 많이 빠졌으니까 지방에 지금 돈 있는 세력층들이 올라와서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잡한 무더기 부동산 대책 쉽게 풀어보기. 그래서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쏟아낸 규제 완화. 일단 둔촌 주공아파트. 이거 이제 그랜드 오픈인데 그냥 오픈했어요. 그랜드가 안 됐죠. 그런데 법을 고쳐야 된다.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을 바로 시행. 두 가지 유형인데 일단은 지금 풀었다. 이거 지금 미분양 나오면은 돈줄 묶여버리니까 돈맥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빼고는 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동산이 계속 빠지면은 여기도 풀어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뭉칫돈 가지고 와서 이런데 다 매수 들어간다.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Q&A에 대한 부분들 강남 분양 아파트 갭 투자 가능한가? 그렇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된다. 서울 비규제 지역 주택대출 한도도 일제히 올라가나? 그렇다.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난번 규제 터지기 전에 80%까지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런 대목인데 그때 이제 먹고 빠지고 돈이 있는 세력층들은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1월 5일.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그래서 10년하고 4년인데 3년하고 1년. 그래서 3월에 소급.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 개정 소급. 그래서 지금 완전히 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의무 폐지.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2월부터 무순위 청약 시부터. 그래서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위험성은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주택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HLB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림 생동성 시험 완료 소식의 강세.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죠.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들 드디어 이슈가 터지고 이제 승인 쪽으로 가느냐 이런 기대감인데 일단은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측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실체가 있는 중국에서 먹고 있는 약이다. 글로벌 3상 임상도 맞춰놨다. 그래서 뭐 인원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NDA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측에서 이런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 루트로 공지도 올려주고 일단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돈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거를 지금 결국은 승인을 받아오느냐 기대감이 올라와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